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거래소는 강보합으로 끝났고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닥은 1.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 안타깝게도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현대차와 기아의 악재가 시장에 노출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다소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난주에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니까 증권사들이 3,000포인트까지 상단을 높이는 과정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펀더멘탈, 그리고 시장에 노출되는 재료와 뉴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보다 가까운 수급입니다. 그죠? 수급의 현상을 보게 되면 2023년 들어서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가 1월 달에 6조 3,700억, 그리고 5월 달에 4조 3천억. 그래서 지금 13조 가량을 매수를 하고 있죠. 다만 오늘은 환율이 1,300원을 깨니까, 그죠? 외국인들의 거래소 매수는 주춤하고 코스닥 매수는 들어오는 그런 혼조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의 일봉입니다. 그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오늘 11시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종가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인데 여하튼 2615포인트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일단 2680포인트 근처 라인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 코스닥은 그죠? 요 양봉 지난번에 5월 15일 날 803포인트 요 라인의 하얀색 원 부분이 저점을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 오늘 880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차트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2월 달부터 2차 전지가 주도하면서 올라와서 4월 19일 날 고점을 만들었고 포스코 퓨처엠이 4월 19일 날 42만 2,500원의 고점을 만들고 내려와서 그죠? 5월 15일 날 에코프로가 49만 9천원, 포스코 케미칼이 29만 2천원의 저점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죠? 시장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곧보스개미의 눈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그죠? 2,600을 가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개인 투자가들이 하방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는 매수거래, 하방 매수거래가 최근 일주일 동안 2천억에 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내일이 쿼드러블 워칭데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도 부담인데 그죠? 3, 6, 9, 12, 1년에 4번 쿼드러블 워칭데이 이 부분 선물 만기 흐름 부분이 진행되는 이 속에서 이 곧보스 개미의 눈물이 조금 더 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흐름도 그렇고 또 댐이 붕괴돼서 위기가 오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런데 주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단박에 우리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 내일 그리고 6월 FOMC 13일부터 14일까지 열리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날 알 수 있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매번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이 6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그죠? 저는 주식을 많이 매도를 할 겁니다. 반면에 그죠? 6월 달 이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세터 전략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왜 제가 자꾸 이 6월 FOMC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경기의 연착륙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점이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 금리가 5.25%인데 그죠? 0.25%를 더 올리게 되면 5.55%.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비해서 금리 차이가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5.5%의 무위험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크냐 아니냐 지난주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들 흐름 보게 되면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다소 증가한 부분이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실업률도 3.7%로 올라가고 시간당 임금도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나 렌트 비용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그죠? 6월 13일 FOMC 전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는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6월에 FOMC 회의를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갖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결과만 확인하고 그 확인을 한 상황에서 주식은 움직이면 그죠? 뒷북을 항상 치게 됩니다. 주식은 앞으로 나올 일정이나 흐름들, 뉴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대로의 가능성과 확률 이 부분을 가지고 선점하는 매매를 해야 그죠?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그 낮은 가격에 산 걸 고점 부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이나 한국, 유럽 CPI 부분을 보게 되면 여전히 높지만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중국 쪽으로 보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만큼 이 물가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건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뭐예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PPI, CPI 이 모든 면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매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탈중국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장기 강세장이 마무리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성장 섹터, 미국은 엔비디아, AI의 성장 섹터. 이 흐름이 시장의 주도 흐름을 보인다. 지난주에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냐면 뒷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버블 후보군의 등장 AI, 그리고 그 속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시장 지수의 주축을 담당한 게 부채 한도 협상 체결 전까지입니다. 체결되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 이런 쪽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얘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껏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를 받쳐줬다는 거죠. 받쳐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주가가 사실 닷컴 버블 때 그죠? 닷컴 버블 아시죠? 2000년 밀레니엄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1999년에 우리 시장도 새로운 기술이 2만 원짜리가 32만 원까지 유무상증자하고 올라갔었던 타임. 그때 시스코도 205배, 퍼 기준 205배가 상승을 했고 오라클도 168배를 상승했었던 닷컴 버블 시절.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2023년 5월에 218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닷컴 버블보다 그 중심 종목보다 더 높은 PER로 주가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죠? 2021년 고점 40배였는데 지금 36배까지. 그러면 자세히 잘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장 지수의 나스닥 지수 상승의 65%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쪽 라인 부분들이 버블과 가까운 부분에 와 있다. PER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미국 시장이 더 올라가기가 어렵고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218배의 기준은 엔비디아가 218배의 PER이라는 기준은 그죠? 지금까지의 실적이다. 그죠? 실적을 증명해내는 다음 분기의 실적이 나온다면 이건 내려오게 되고 AI가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전자의 PER을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2개월 예상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25배까지 왔습니다. 25배. 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AI의 떡고물을 좀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그죠? 지금 경기가 좋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빅 흐름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으로 7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가 삼성전자가 25배를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1등 성장 섹터인 2차 전지 섹터가 PER 50배, 100배가 높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분명히 있습니다. AI는 저는 엔비디아는 더 간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죠? 급격한 상승 흐름 속에서 지지하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로 할 부분이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빅테크 시가총액 비중이 30%에 접근했고, 그리고 팡을 비롯해서 상대 강도가 2021년 고점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큰 대형주 부분들이 잠시 쉬어야 되는 타임, 그리고 반도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2022년 초를 상회하는 흐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세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국내 반도체주는 아직 여유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지 가능하다.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적자 5월 달에 15개월째 무역적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수출 아직도 어둡습니다. 매번 제가 여기 나와서 수출 이야기할 때마다 똑같습니다. 반도체 안 좋습니다. 석유화학 안 좋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의 부분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아요. 무역 수지도 15개월째 적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 좋다라고만 할 거면 뭐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죠? 일평균 수출액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지난 2022년 말부터 다중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평균 수출 증가율 역시 반등하는 모습. 요 속에서 그러면 뭐가 가장 좋으냐라고 봤더니 15대 수출 주요 품목 중에서 자동차, 일반 기계, 그리고 양극재, 대한민국 하이니켈 양극재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죠? 자동차도 좋은데 그럼 오늘 자동차 4, 5%대 왜 떨어졌느냐? 미국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훔치기 쉬운 자동차로 지금 난리가 나면서 리콜을 받게 되는 부분, 그 부담이 나온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 후 다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대중국의 수출이 쪼그라드는 이유가 뭐냐? 이미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려서, 그죠? 미국향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중국향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그 이유는 중국이 중간재 수출, 중간재 자립도가 향상돼. 그죠? 그전에는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해서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흐름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수출 흐름을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중국이 웬만한 건 기술이 일정 정도씩 따라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보안 구조가 취약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야, 중국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해서, 그죠? 특히 2차 전지의 광물들 보시면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 할 거 없이 대부분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 중국 없이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중국 없이 못 살아 할 겁니까? 그렇게 의존도가 높은 걸 우리나라가 자립하면 흐름으로 가면 되는 거죠. 또한 그런 가는 흐름 부분이 기회가 되는 산업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규제한다 함부로 못합니다. 왜? 대중국 무역 흑자 기조가 지금 엇비슷해졌어요. 그죠? 지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대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컸었기 때문에 그네들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대등한 관계의 흐름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죠? 쉽게 중국도 압박하기가 어렵다. 자, 지난주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국 참여 IPEF 14개국이 공급망 중견제 협정을 5월 27일 날 맺었죠. 중국의 자원 무기화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 맨날 중국 히토류 뭐 이러면서 뭐에 반도체나 전기차 핵심 소재를 무기화하는 부분을 지금 뭐 그림에서 보듯이 이 14개국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 형성을 하잖아요. 자, 여기에 지난주에 5월 15일 날 제가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매수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 29만 2천 원일 때 매수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초강력 매수. 어느 하나 2차 전지 관련주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타이밍입니다. 39만 5천 원까지 30%가 넘게 올라왔죠. 그죠? 20일 만에. 자, 오늘 그러면서 그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하나증권에 누가 어떤 대단하신 연구원이 리튬 가격이 267불인 현상에서 앞으로 8불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죠? 목표가를 4,000원, 무려 4,000원을 내리기 위해서 한 달 10일 만에 하향 리포트를 또 쓰는 대한민국 최고 열심인 연구원이 있었다. 그죠? 그 가격 라인이 얼마였습니까? 49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죠? 그 가격들을 한번 보세요. 11시 기준입니다. 그죠? 결국 61만 원이었었는데 66만 원까지 에코프로가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5월 15일 라인 부분에서 50만 원에서 6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9만 2천 원에서 39만 5천 원까지 올라왔었고요. 앞으로 더 갈 거냐 궁금하시죠? 그죠? 그러면 뭘로 봐야 됩니까? 기본적인 분석 내용들을 보셔야죠. 그죠? 이미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잖아요. 패러다임을 바꾼 스마트폰보다 전기차가 더 규모가 크다. 7배가. 몇 배? 7배.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손에는 오포의 화웨이의 핸드폰을 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 폰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를, 중국 차를 열심히 사시겠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전구체 탈중국화, 그리고 자체 생산 확대, 이런 게 뭐예요? 탈중국화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껏 양극재 기업 중에서, 그죠? 국내에서 전구체를 양산하는 업체로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구체는 양극재 가격의 70% 핵심 원료고 그런 부분을 내재화를 해야지 IRA 보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SK온,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G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더 증설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수혜를 누가 받는 건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작년 연말에 테슬라가 100불로 내려올 때, 그죠? 증권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2023년에, 그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전기차가 잘 안 팔릴 거다. 반대로, 그죠? 반도체나 다른 여타 경기 민감주는 2023년 하반기 되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야 된다. 가정부터 잘못됐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결과를 봐보세요. 글로벌 4월 침투율, 전기차의 4월 침투율이 글로벌 15.1%,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 전기차 판매 부분이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기준입니다. 그죠? 미국도 44%, 중국도 86%, 유럽도 29%, 대한민국만 17%예요. 그죠? 대한민국만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잘 팔리고 있다. 전기차는 뭐예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하이니켈 양극재 1등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온갖 잡세가 난무하죠. 그죠? 지난 몇 주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중국 BYD가 수출 1위다, 뭐 중국 자동차 450만 대 전기차 수출했다, 막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친다. 그러면서 LFP 배터리가 대세다, 대세다. 자, 대세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그죠? 자, 글로벌 LFP 배터리의 침투율입니다. 파란색입니다. 10% 내외죠? 녹색, 파란색의 진한 부분이에요. 그죠? 미국 LFP 배터리의 침투율을 보면 여기입니다. 저 밑에서 2019년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간 이후 LFP 배터리가 2011년 9월보다도 못한 위치에 있습니다. LFP 배터리가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가격이 싸다면 더 올라와 있어야죠. 자, 중국이야 당연히 LFP 배터리가 비중이 높겠죠. 그러면 당연한 거고 니네들끼리 놀아. 그죠? 유럽 LFP 배터리 점유율 보세요. 저 0% 부근에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LFP 배터리를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그죠? 여러분들 손에 중국의 핸드폰이 쥐어져 있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데 왜 항상 중국의 전기차는 좋고 LFP 배터리는 좋다라고 찬양합니까? 대한민국 하이니켈 양극재를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던 설명 부분이에요. 그죠?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수소와 원자력이 있습니다. 저는 원자력은 보지 않습니다. 수소도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태양광은 괜찮은데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쪽은 중국이 공급 과잉. 그죠? 그래서 힘이 약하다. 풍력은 땡큐. 그죠? 해상 풍력 발전 부분이 땡큐다. 그런 가운데에서 2021년에 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했었고 2025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다. 큰 폭으로 2025년에 증가를 하는 게 네, 풍력 발전소를 준비 설치 완료하는 기간은 5년에서 7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그 이전에 주가가 2년 전부터 뭡니까? 풍력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을 뭐예요? 수주 입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는 쪽 라인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죠. 이 부분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CS 베어링과 CS 윈드. 특히 CS 윈드 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송배전망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6시 10분부터 에코프로가 급등하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이 정고점 근처에 들어와 있고 이런 2차전지 대장주 섹터 순환용과 그리고 그 속에서 경기 민감주들과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종목, 섹터들이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